현대인들을 위협하는 암. 특히 육류 위주의 식습관과 잦은 음주는 대장암의 발생을 높이고 있다. 2011년 국제암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대장암 발병률은 아시아 국가 중 1위라는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이 암이 커지면서 다른 곳으로 특히 간이나 뼈나 뱃속으로 전이가 돼서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생존율이 5%라는 말기였기 때문에 아주 절망적이었죠.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투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말기를 이겨낸 특별한 비결이 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 암을 이기게 해준 황금색 가루죠. 암을 이긴 황금색 가루의 비밀. 각종 요리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황금색 가루의 정체를 지금 기적의 건강밥상에서 공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남 창원. 주인공이 운동하고 있다는 한 공원에를 갔는데요. 전력을 다해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한 분이 눈에 띕니다. 범상치가 않은 모습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요가 조금 합니다. 대장암을 극복했다는 분이 있어서 찾아왔는데 혹시 어느 분인지 아세요? 바로 서세요. 죽었다 소문까지 났는데요. 이렇게 멀쩡하게 살았어요. 오늘의 주인공, 대장암을 극복한 백낙삼 씨입니다. 변을 보고 휴지를 보니까 휴지에 피 같은 묻어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대장암 말기에 벌써 암이 창자 다 맞고 이제 있다고 빨리 대학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백낙삼 씨는 2005년 대장암의 일종인 S결장암 3기 진단을 받고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9년, 아직도 몸에는 대장암의 흔적이 남아 있었는데요. 다행히 현재는 건강을 회복하여 매일 1시간 이상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하고 있을 때는 이 계단을 못 올라와서 기가 다녔어요. 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운동 중에 목이 마른지 컵에 무언가를 따라 마시는데요. 이 차를 물 대신 매일 마신다고 합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10년 동안 이 차를 먹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죠. 노란 빛깔의 이 차가 바로 건강 회복에 도움을 줬다고 하네요. 따르신 게 뭐예요? 백초차입니다. 백초차라는 게 뭐예요? 암도 이겨낼 수 있는 건강에 참 좋은 차입니다. 암도 나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백초차 재료를 직접 채취하러 산에 왔습니다. 그런데 채취하는 것은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었는데요. 캐시는 게 백초라는 약초인가요? 백초라는 약초는 저는 몰라요. 그렇다면 백초란 무엇일까요? 백초라는 푸른 약재는 없고요. 백초차는 있어요. 보통 5가지 이상의 약초나 풀을 뜯어넣어서 끓이면 백초차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책에 있어요. 백낙삼 씨는 여러 가지의 약초로 백초차를 만든다고 합니다. 우술 많이 들었죠? 우술이라고요. 복분자, 요거는 방아요. 방아. 약초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채취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 이어지고 독초가 아니면 모두 백초차의 재료가 될 수 있다고 하네요. 한 70가지 뜯어 넣었으니까 백백초 해도 되겠죠. 백초차 재료를 구하다 보면 2~3시간은 훌쩍 지나간다고 합니다. 되다. 잠깐의 휴식에도 빠지지 않는 것은 역시 백초차. 그런데 이번에는 웬 황금색 가루를 백초차에 넣습니다. 잘 녹이더니 백초차를 마시는데요. 이 가루, 과연 무엇일까요? 백초차하고 같이 암을 이기게 해준 그 가루입니다. 황금색 가루죠. 이것이 바로 대장암을 이기게 한 1등 공신이라고 하네요. 이게 울금이라고요. 암을 이기려고 그러니 울금차가 그리 좋아요. 백초차에다 울금을 타서 먹으면요. 참 맛있어요. 대장암 발병 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울금. 그는 울금을 먹기 위해 텃밭에 직접 재배까지 했습니다. 울금이 암에 좋다고 했어요. 안 죽고 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울금은 봄에 심어 가을이나 초겨울에 수확한다고 하는데요.
여기 나네요. 큰 거 났네요. 여기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이게 울금입니다. 이걸 이제 자르게 되면요. 속이 노래요. 황금색이 나와요. 어이구, 잘라졌어요. 이렇게. 울금은 강황과 헷갈리기 쉬운데요. 강황보다 앞과 뒤가 뾰족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성분은 커큐민이라고 하네요. 커큐민은 강력한 항암작용 및 세포 보호 효과가 있고 약에 의한 내성이 생긴 암세포에도 작용이 가능합니다. 유방암이나 대장암, 뇌종양의 억제에도 효능이 있으며 밭에서 직접 캔 울금을 맛보는 백납삼 씨. 울금, 과연 어떤 맛일까요? 그거 막 먹어도 돼요? 네. 하나 잡숴보실래요? 무슨 맛이? 맛있어요. 쓰고. 한번 잡숴보세요. 제작진이 직접 울금을 맛봤습니다. 암만 써도 암 환자는 암에 좋다, 암이 낫는다 하면 쓴 게 문제가요. 죽느냐 사느냐인데. 쓰면서 느끼한 맛이 나는데요? 네, 그래도 좋아요, 이게. 울금을 직접 재배한 덕분에 시중에서 구매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 꾸준히 먹다 보니 건강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한 8년 먹었을 거예요. 뭐 완전히 건강해졌잖아요. 암 환자 같은 암 걸린 걸 잘 몰라요. 백납삼 씨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많이 뜯어왔어요. 정말 뜯어왔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 난 찾으러 올라갈라 했는데. 네? 햇볕이 내려 지금. 뭐를 얼마나 캤어요? 봐보세요, 얼마나 캤는가. 벌써 뭐. 약초를 캐오면 항상 아내와 함께 손질한다고 하네요. 우리 아저씨가 그 대장암 걸리고 나서 이게 누가 전부 약초로 끓여 먹으면 좋다 해가지고 그래 이제 듣고 그래 이제 이거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먹은 덕택인지 저래 이제 멀쩡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니까. 자, 그럼 백초차 재료 손질하는 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산에서 캐온 약초를 깨끗한 물에 헹궈 흙을 씻어주고 물기를 뺍니다. 그 다음에는 작두로 잘게 썰어 골고루 펼쳐놓고 햇볕에 일주일 정도 건조하면 되는데요. 건조시키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울금 역시 깨끗한 물에 씻은 다음 칼로 잘게 썰어주면 되는데요. 잘게 썬 울금은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이 가지고요. 나물 무치는 데도 좋고 죽 끓이는 데도 좋고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잘게 썬 울금도 골고루 펼쳐 햇볕에 일주일 동안 건조시키면 바삭한 건울금으로 변신. 건울금은 가루로 만들어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믹서기에 건울금을 넣고 잘 갈아주면 고운 울금가루가 됩니다. 울금가루는 각종 요리에 넣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네요. 최필순 씨는 울금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울금가루에 꿀을 섞어서 남편에게 자주 주었다고 합니다. 꿀 쓰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먹기 위해서. 울금가루는 주스에도 이용이 되는데요. 당근과 울금가루 그리고 요구르트를 함께 넣어 믹서기에 갈아주면 울금 당근 주스가 완성됩니다. 울금여 가지고 만든 간식이에요. 하루에 2번씩 먹어요. 아침 저녁으로. 그 시각 백납삼 씨가 투병기를 보여줍니다. 나는 암으로 죽을 순 없다. 대장암 발병 당시부터 강한 의지를 갖고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암으로 죽을 순 없고 살아야 되겠다. 나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돈이 없어 결혼식을 못 올리는 사람들을 위해 1967년도부터 무료 예식장을 운영해온 백납삼 씨. 마이클 테스트, 마이클 시험하겠습니다. 대단히 성능이 좋네요. 여보, 네. 간식 드실 시간이잖아요. 고맙구나. 여기 앉아가 간식 드세요. 네, 그럽시다. 요 당근하고 예. 그 울금하고 예, 예. 가른 거예요.
울금 당근 주스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자주 마신다고 하는데요. 울금 꿀은 주로 견과류를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울금으로 만든 영양 만점 간식이죠. 신옷에 울금을 많이 잡숴서 그런가 얼굴이가 왠질왠질하니 좋네. 울금 꿀이 맛있다. 울금 꿀에 찍어 먹는 견과류는 그가 가장 즐겨 먹는 간식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꿀 섞어 놓으면 울금 얼마든지 먹어. 아내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백낙삼 씨가 있을 수 있었죠. 안 걸려서 죽었을지 모르지. 이리 오세요. 내 노래 하나 방생 들려줄게요. 한번 해봐요, 그럼. 정하로 살아온 세월 당신의 곱든 얼굴 고운 눈에 어느새 주름이 늘고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최필순 씨가 백초차 끓일 준비를 합니다. 냄비에 건조시켜 한 번 씻은 백초차 재료 3컵 정도를 넣고 생강, 감초, 울금도 넣습니다. 생강은 한 7쪽, 감초도 7쪽 정도 넣고, 울금은 한 10쪽 정도. 그런 다음 냄비에 물 3리터 정도를 넣고 2시간 정도 끓여주면 백초차가 완성됩니다. 하루에 10잔 정도 마셔요. 몸에서 안 좋은 게 말끔 빠져나가죠. 독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병도 나서요. 닭 끓인 백초차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체에 한 번 걸러서 사용하는데요. 쌀에 넣어 밥물 대신 이용하기도 하고 생선 요리에도 물 대신 넣어주면 비린내를 없앤다고 합니다. 백조차는 우리 몸에 피를 맑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많이 먹으려면은 모든 음식이 다 여요. 울금도 마찬가지고. 양념장에 울금가루 반수저를 넣어주면 특히 생선 요리에 좋다고 하는데요. 고등어에 특이한 좀 비린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없애줘요. 울금가루가 비린내를 없애주어 생선 고유의 맛을 더해준다고 합니다. 추어탕에도 울금가루를 좀 넣어놓으면 맛이 좋아요. 울금가루는 쓴맛이 있기 때문에 반수저 정도 넣는 것이 적당한데요. 드디어 백초차로 만든 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윤기가 끓고 끈기가 있어 보이는데 백초차로 만든 밥맛 어떨지 참 궁금하네요. 울금가루가 들어간 추어탕도 완성되고 남편을 위한 건강 밥상이 하나씩 차려집니다. 아내의 정성이 가득 들어간 울금 건강 밥상. 백낙삼 씨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 몸속에 있는 암을 죽이고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밥상입니다. 울금가루를 반수저 밥에 넣어 비벼 먹는다고 합니다. 벌써 8년째 꾸준히 먹고 있는 울금. 건강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을까요? 피로도 덜하고요. 몸이 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울금과 직접 기른 채소로 이루어진 밥상. 백낙삼 씨에게는 최고의 항암제입니다. 우리 집 밥상은 내 몸속의 암을 죽이고 120살까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할 수 있는 천하제일의 보약밥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20살까지 무병장수하겠다는 백낙삼 씨. 백초차와 울금으로 오래오래 행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